미국이 이란과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을 동맹과 공유해서 회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중동 상황 이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이 이란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실무 협의를 마무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벤스 부통령도 이란과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But what I mean is I think we're making progress. We're getting to a point where we could potentially sit down and settle these issues. But that requires us to make a little bit more progress. I can't guarantee that we're going to get there, but right now I feel pretty good about it. 네,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뭔가 좀 급속도로 진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 양해각서를 동맹국들과 돌려보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 회람을 하고 있다라고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되짚어 보면은 지난 한 50일 정도 지금 아마 휴전 기간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에서 뭐 이란 내부에서 어떤 강경파와 협상파의 어떤 분열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세력이 어떤 뭐 지금 정권을 좀 뭐 잡고 있다든지라는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양측 간에서 이런 물밑 협상이 진행됐었던 것 같고 그 물밑 협상의 어떤 아주 조그만 결과가 지금 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이제 동맹국들과 어떤 이런 회람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그 동맹국들은 아주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이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재국인 파키스탄, 또 파키스탄 외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미국으로 방문을 해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또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걸프 국가들, 이제 중동의 걸프 국가들,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UAE라든지 그다음 카타르 정도와 지금 이제 회람을 하고 있는 건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기서 그 이스라엘의 반응이 과연 어떻게 됐을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언론에 알려진 초안 내용을 보면 기존의 것과 좀 비교를 해서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뭐 최종 각서가 내용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일부 소식통들에 의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아마 그 이슬라마바드 선언 정도로 이제 명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나오는 이런 양해각서가 만약 이제 그 양쪽에서 이제 서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행을 하기 위한 아주 그 양측 간의 최소 공약수 정도의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가지고 양측은 모두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또 주장을 각 국에다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양해각서를 저희가 한 장에서 두 장 정도의 아주 짧은 문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제시됐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 부분을 저희가 해석하기는 되게 모호할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양해각서 전해진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이란의 약속이 들어있다고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악시오스 보도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는 이란이 이 양해각서에는 핵 문제는 다루지 않고 일단은 종전을 하고 그 이후에 핵 문제는 다시 논의를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란이 조금 물러섰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겉으로 보면은 물러섰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이제 저 문구가 핵 무기의 개발을 추진은 않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란은 아직까지 뭐 엊그저께에도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두 차례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란이 뭐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요. 이란은 핵무기를 소유하고자 했다라는 발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NPT에 참여한 국가로서 이제 최소한의 그러니까 평화적인 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그런 각서 문건에서 만약에 핵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아마 저 핵무기를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그 정도의 문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부분에서 뭐 농축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든지 좀 이런 부분은 좀 향후 협상에서 좀 다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란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핵 농축이라는 거는 단순한 기술적인 뭐 어떤 실력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권과 같은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핵농축에 대한 포기를 이란 측에서 쉽게 내려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겠고, 김 교수님도 늘 나오시면서 이제 이란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문제다,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동의 주변국들의 자금을 좀 동원을 해서 경제적인 보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이 받을 수 있는 지금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란은 그러니까 지금 협상을 양측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이란이 내려놔야 될 거는 지금 4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핵, 동, 탄, 호 해서 핵을 또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맹국들,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탄도미사일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예. 이렇게 되는데요. 반면에 미국이 내려놔야 될 카드는 제재 해제나 경제적인 보장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만약에 이런 경제적인 보장을 뭔가 체계화하지 않고 어떤 제도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이번 협상의 자리에서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은 어떤 형식으로라도 이런 경제적인 보상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로부터의 어떤 정상적인 국가로서 자리를 되찾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란 매체는 이번 이 양해각서와 관련된 보도를 부인하고 있고,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란이 공식적으로 지금 어떤 의견을 내고치는 않고 있지만요. 어제였죠. 어제 이제 이란의 국영방송에서 일단 이 협상 자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이란에서의 최고 지도자인 무지타파 하메네이로부터의 최종 승인 단계가 또 남아 있는 것이고 또 무지타파로부터의 어떤 승인을 받는 그런 좀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길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란 내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막판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국과 이란은 서로 공습을 주고받잖아요. 이거는 그 막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네, 뭐 협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지금 미국과 이란 측 모두 그 안에서는 강경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도 최소한 20% 정도는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다고 생각하는 강경 그 파들이 뭐 성직자들 내에도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 내들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부 내에도 뭐 혁명수비대 내에도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그들의 목소리를 좀 달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공화당 지금 이제 저런 합의문들이 이번 주 초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공화당 내부적으로도 좀 불만이 있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좀 내부 민심을 달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의회에 이 전쟁 이후에 경제 복구라든지 뭐 또 민생 안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란의 상황이 이제 앞서 저희 출연하셨을 때도 이란의 상황이 상당히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뭐 좀 더 심각하게 어려워진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 휴전이 진행되고 나서 50일 동안도 이란의 현지 화폐는 한 18% 정도 또 평가 절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4월 21일 날 발표된 이제 올해 그 최저임금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대략 한 16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월급이요? 월급. 예. 최저임금, 이제 월 최저임금이. 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또 환율로 다시 또 이렇게 환산을 좀 해보면요. 그 임금이 지금 13만 원 정도 수준으로 더 줄었습니다. 또 내려갔네요. 더 내려갔습니다. 예. 이제 현지 환율이 계속 평가절하가 되다 보니까요. 네네. 그런 반면에 또 환율이 평가절하가 되면서 이런 이제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달걀 한 판, 뭐 닭고기 한 1kg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요. 월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의 한 6% 정도 수준인데요. 물가는 거의 9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결국에는 13만 원을 받아가지고 달걀 한 판과 닭고기가 저런 아주 한 달을 살수 고물가에서 있나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예. 상태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란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란에서 지금 이제 이틀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다시 한 네네. 88일 정도 막혀 있었던 인터넷을 이제 좀 자유롭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상화는 되지 않았지만 한 80%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인터넷이 정상화가 되면서 이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이런 민심을 또 다잡기 위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화면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게 요 언젠가요? 화면이 어제자의 화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아주 어제자 따끈따끈한 화면을 보면 영상이네요. 지금 여기 여성들을 보시면요, 이제 젊은 여성들을 보시면은 아무도 히잡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란의 모습과는 사뭇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22년에 히잡 시위라고 하는 이제 이란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벗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란 정부도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는 듯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전쟁을 통하고 그다음에 이런 휴전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방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란도 이제 외부적으로의 어떤 미국과의 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이란 내부적인 이런 민심을 좀 다잡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제재가 해제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제재 해제를 통해서 지금 저렇게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야지만 어쨌든 이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뭐 전쟁을 통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란에 대한 경제난은 꾸준하게 2018년 그 트럼프 대통령이 JCPOA에서 탈퇴한 이후에 최대 압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란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 예. 요번에 이제 그 전쟁을 뭐 하면서 지난 90일간이죠. 지난 90일간 전쟁을 하면서 이란 내부적으로 지금 세 가지의 더 악재가 좀 생긴 것이요. 첫 번째는 역봉쇄로 인해 가지고 원유를 뭐 생산할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고 판매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지금 상황에 또 처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대략 한 2만 3천여 곳 정도의 그런 생산 시설과 제조 시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100만 명 정도의 실직자들이 지금 또 발생을 한 상황이고 직접 그 실직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인원들을 뭐 계산을 해 보면은 200만 명 이상이 어쨌든 이번 전쟁으로 해서 직장을 뭐 잃게 되었던 뭐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제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요. 이번에 이란이 그 중동 지역의 걸프 지역, 특히나 그 아랍에미레이트를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란이 오랜 동안 제재를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회 무역이 이란이 그 UAE를 거쳐서 특히나 두바이나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우회 무역을 하면서 자금 세탁이나 좀 뒤로 들어가는 우회 무역의 그런 자금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그 UAE가 이번에 많은 폭격을 받고 이제 피해를 보면서 그런 자금들을 다 동결을 시켜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민생고에다가 뭐 이런 실직 사태 그리고 또 이런 우회무역에 있는 그런 경로까지 차단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란은 겉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는 안정화를 찾아가는 듯 보이지만 네.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길어진다면은 실질적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이런 이란 국민들이 또 민생고로 결국에는 배고파서 다시 또 거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영상만 본다면은 이란이 너무나도 이제 좀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이제 민심이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예. 저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이란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 핵 주권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당장 내일 뭐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네. 이런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도 중요하고 또 종전 이후에 이 민심을 달래는 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와 함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